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절대 미국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쿼드 4개국 회담에 한국은 거절했다라든가 대한민국 2020 국방백서에도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중 관계에서 사드가 지워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체 해석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백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조금 두며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며칠 전 한국 공군 공중급유기가 사드즈를 진입했다고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중급유기가 대만 해협의 영공 12해리를 거쳐 대만의 최남단에 있는 어란비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공중급유기는 KC-330 시그너스로 2019년 1월부터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기가 전력화가 완료되었는데요. 100조짜리의 뜻을 가진 KC-330 시그너스는 최대 111톤의 연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F-15K 10기와 KF-16 20여 기의 급유가 가능한 양입니다. 한 번 급유 시마다 전투기 작전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납니다. 급유가 주 임무지만 시그너스는 수송 임무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민항기를 개조한 기체로 인원 300여 명과 최대 45톤 화물을 적재하여 비행할 수 있죠. 이런 쓰임이 많은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공군 전투기는 작전 능력 반경이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 우리나라의 공중급유기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대만 북부 상공에 출현했으며 당시의 고도 약 36,000피트로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공중급유기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대만 북부 영공으로 진입했는데요. 대만 최남단 어란비 상공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중급유기가 대만의 남부 지역에 출현했을 때 미 해군 소속의 EP-32 정찰기도 함께 모습을 보였죠. 중국의 매체들은 미국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용하여 중국을 수시로 정찰하고 있었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공군과 같이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또한 한국의 공중급유기가 대만 남해로 들어오기 직전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형 군용 수송기도 일본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발하여 대만 남해를 거쳐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국의 영공에서 멋대로 정찰 활동을 벌이고 돌아간 행위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경질적인 태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공중급유기 출현에 대해서 미군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F-15C와 F-15D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서라며 미군이 여태까지 해온 동맹국들의 급유기를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기에 뾰족한 이빨을 보이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과 방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 동맹국의 일원으로 연합작전을 중국 자국의 영공에서 진행했다며 심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공중급유기의 급유 임무는 물론이고 사후 인원과 전략 물자를 싣고 대만으로 올지 모른다며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밤낮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진입해 정찰활동을 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굉장히 큰 국가적 신뢰를 범한 적도 있었죠. 그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항의했을 때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이곳에서 비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또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오면 돌아가지 못하게 강경 대응해라. 영공 진입 즉시 격추 격침해라. 12해리 안에 들어왔다면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만 영공이라면 중국 공군이 손을 써야 했는데 대만은 한국이 개입하기를 원하겠지.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것이니까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해야 돼. 사드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잊었나 보네. 한국이 저렇게 게임의 법칙을 모른다면 격정적일 때 중국은 북한을 도와서 남북통일을 실현하면 그만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로 이루어진 쿼드에 가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쿼드 가입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계 악화에 따른 손해를 감당할 수 없고 사드의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고 협박 중인데요. 그런데 이번 공중급유기 출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7월경 한국은 이번과 같은 항로로 UAE로 향한 적이 있었는데요.
130여 명의 아크부대 임무교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공중급유기로 이라크에 방역 마스크 5만 장을 실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 293명에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군사작전은 국가비밀로 취급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정상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나라를 알면서도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쿼드 4개국이 이례적으로 미 언론에 공동기고문을 실었었죠. 이 기고문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의지가 강하게 시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절묘하게 미국의 한국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을 쿼드 플러스에 넣고 싶어 하죠. 16일 미일 회담에서는 한국을 언급하며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고립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려해 세계 해역에서 동시다발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의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자국의 편이 하나라도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자국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군용기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미군의 정찰기도 따라 출현하면서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대만은 미중 갈등의 주전장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하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며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과 호주와는 다르게 후방 군수 지원 역할이라 생각한 중국은 이번 한국 공군의 움직임에 적잖이 놀란 모양입니다. 만약 미국과 함께 한국 해군이나 공군이 움직여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생각지도 못한 강한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과 미군의 전투기들이 함께 분쟁 지역으로 향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만 해협에서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최근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같이 중국이 뒤에서 주변국들을 조종하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공정부터 김치공정, 한복공정 같은 문화공정을 일삼으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백해무익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문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